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항사 대미닛 근현대사편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살펴볼게. 오늘도 옆에 포켓몬 친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질퍽입니다. 예, 질퍽이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해볼 건데, 여기,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때 보여요? 네,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왜요? 어떤 느낌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면과 독립협회가 이제 의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 때문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핵심을 꿰뚫고 있네요. 예,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한제국이 어떠한 개혁을 추진했는지가 출제 빈도가 매우 높고요. 특히 구본 신참회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독립협회에서는 요 만민공동에 대한 내용과 요 관민공동에 대한 내용, 특히 이 관민공동의 과정에서 의회 수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출제 빈도가 높고요. 또 하나, 이 독립협회에서 발표했던 헌의육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헌의육조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 네. 독립협회부터 먼저 가볼게. 네. 자, 이 고종이 환공을 했어. 독립협회의 환공 요구도 있었고 또 러일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환공을 단행했는데 고종이 환공했던 궁궐이 경운궁입니다. 그렇지, 경운궁인데 나중에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뀌었지. 네.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고종이 환공을 해서 대한제국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고종은 이 나라에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지. 바로 본인을 보호해줬던 나라였지. 바로 러시아인. 어디였어? 그렇지, 러시아. 러시아에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러시아한테 끊임없이 좋은 이권들을 넘기려 하는 모습이야. 특히 러시아가 저룡도조차를 추진했었고 또 한러은행이 만들어졌었고 또 러시아 고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어. 이 독립협회는 러시아 이권을 막고자 했던 것이지. 그래서 저룡도조차 저지,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 고문 철수를 요구했던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아주 중요한 집회가 있었어. 그 집회 이름이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렇지, 만민공동회에서 발러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했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필요하다, 의회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었어. 허나 이 특히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에 대한 이권 침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지만 미국과 영국과 일본의 이권 요구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는 것도 살짝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 자, 그 내용이었고, 당시 독립협회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많이 됐어. 그래서 그 이유는 로젠 리시 협정이라고 해서 2차 러일 협상이 있었는데 이때 특히 이제 러시아가 한반도가 아닌 만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야.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러시아 이권 침탈은 많이 저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자, 이 무렵 때는 이렇게 독립협회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독립협회 인사들과 가까웠던 진보 인사가 국정을 주도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지? 박정양입니다. 박정양 진보 내각이 수립되는 상황이었어. 자, 이 독립협회의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반영된 상태에서 관리도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어. 그 집회 이름은 관민공동회입니다. 관민공동회가 어떤 것이지? 네, 관리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맞아. 오늘 되게 설명이 아주 멋져. 감사합니다. 백정 박성춘의 연설은 아주 주옥 같은 연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민공동회 때에 이 고종 황제한테 올렸던 글이 6가지였어. 뭐였었지? 헌의육조입니다. 헌의육조를 올렸었고 그 이후에 중추원을 근대적 의회로 바꾸려고 하는 중추원 관제까지 선포하면서 의회 설립 직전 상황까지 왔었던 것이지. 그런데 보수파들이 모함을 했어. 이 독립협회가 입헌 군주제를 추구했었었는데 독립협회가 이 정치 지향성이 있다라고 모함을 한 거지. 자, 뭘 추구했다고? 공화정을 시도한다고 이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모함을 한 거야. 네. 그렇지. 예, 그 날조를 한 거지. 네. 그렇지. 자, 이걸 익명서 사건이라고 해.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편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이 고종한테 바친 거야, 이 글을. 네. 자, 그래서 고종 황제는 보수파들의 모함에 넘어가게 되었어.
독립협회는 바로 황제를 몰아내고자 한다라고 오해하게 된 거야. 그래서 모든 공권력을 다 투입했지. 네.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킨 거야. 특히 이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는 데 있어서 보부상 단체를 이용했어. 자, 그 단체 이름이 뭐지? 황국협회입니다. 맞아.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다 해산시켰다. 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해산됐다. 독립협회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황제권을 더욱더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어. 이게 바로 대한국 국제화 원수부가 되는데 연도가 몇 년이야? 1899년입니다. 독립협회가 1898년에 없어졌고, 그 다음해인 1899년에 고종 황제의 권위만 높이는 대한국 국제화 선포와 원수부라고 하는 자, 바로 황실 친위부대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했고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이 여권통문이라고 하는 여성의 인권선언, 권리선언, 이게 발표된 적이 있었고, 또 찬양회라고 하는 여성 조직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성학교, 바로 순성여학교도 만들어졌어. 이 순성여학교는 이건 여학교인데, 자, 이 순성여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나? 제가 듣기로는 순성여학교가 최초라고 듣긴 했는데 최초의 여학교라고? 앞에는 더 없는지 싶어서요. 앞에 여학교가 이화학당이잖아. 그치? 아, 네네. 근데 이화학당과 순성여학교의 차이가 좀 있어. 아, 네. 바로 이화학당은 외국인 선교사가 만든 여학교였고, 근데 순성여학교는 외국인과 관계없는 바로 우리가 직접 민족이 만든 여학교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만든 최초의 여학교는 요 순성여학교 1899년으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네. 김홍육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 이 자가 고종 황제를 시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김홍육 독자 사건 과정에서 연자법과 노륙법을 부활하려고 했었어. 연자법은 뭔지 알지? 그런데 노륙법은 연자법의 범위를 좀 더 넓힌 거야. 그래서 친인척, 지인들까지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구악법이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 이 구악법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보수 세력이 추진했던 것이었어. 다행히도 연자법과 노륙법은 부활되진 않았어. 보수파들의 두 번째 시도가 먹힌 거지. 그게 아까 전에 다뤘던 바로 익명서 사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렇게 했고, 자, 이제 밑에 나오는 헌의육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 헌의육조. 자, 헌의육조는 이권과 관련된 계약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한다. 입헌 군주제의 성격을 띠고 자주 국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는 말은 자주 국권적 모습이고 황제권을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죠. 그치? 네. 재정은 탁지부에서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한다.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한다. 피고 인권 존중한다. 민권의식이 반영되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민권의식이 반영되는 이 내용은 다른 강령에서 많이 볼 수 없고 독립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고위공직자 책임관, 정부가 뜻을 물어서 과반수 동의하면 임명한다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입헌 군주제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 알겠지? 네. 자, 헌의육조에 대한 내용, 요 내용이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됐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어. 네. 자, 이제 대한제국 가보도록 하자고. 대한제국과 관련돼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한제국에서 추진한 거다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연도 파악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먼저 광무라는 연호를 썼기 때문에 자, 무슨 개혁이라고 하지?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자,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선포한 다음에 명성황후에 대한 장례식을 한 거야. 자, 9번 과거의 것을 근본으로 삼겠다. 정치, 군사, 외교를 근본으로 삼겠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반포했는데 이게 1899년. 자, 황제권만 보장하는 헌법의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 있겠어. 한청통상조약, 청과 대등한 조약 맺었었고 해삼이 통상사무는 해삼이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야? 바로 그렇지. 연해주 지역에도 자, 바로 이 주민들을 우리의 교민들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했다라는 것이야. 자,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했고 황궁우라고 하는 건물에서 제사를 지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원구단은 황구단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없애버렸어. 반면 황궁우는 현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흔적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황궁우를 보러 가야 되는 것이지.
자, 1899년 원수부는 황실 친위부대인데 연도 좀 기억해줘야 되고, 그리고 간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고, 군사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무관학교를 만들었고, 시대, 진위대 같은 군대도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국제우편기구였던 만국우편연합에도 가입을 했던 것은 1900년이었고, 서경을 또 중시하는, 강화시키는, 그래서 풍경궁이라고 하는, 자, 이 궁궐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여기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독립협회가 아니라 대한제국이 추진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래. 자, 이제 신참을 가보자고. 자, 신참은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 경제와 교육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다라는 거야.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계 발급 사업인데, 지계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문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발급됐나? 안 됐어요.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었지. 네. 그래서 지게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문서를 발급해 주는 과정이었는데, 특히 양지한문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토지를 먼저 조사했던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지게한문에서 지게를 발급했지만 러일 전쟁으로 중단되었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해. 잠깐만, 그 위에 식사능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공장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야. 자, 그리고 대한제국은 근본이 화폐 제도를 채택하긴 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진 못했었고, 자, 새로운 중앙은행을 또 창립을 하고자 했지만 중앙은행을 만들지는 못했어. 목포를 개항하고 군산을 개항하고, 이것은 대한제국이 했다라는 것을 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실업교육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머니 계열의 학교를 발전시켰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지? 실업, 철도, 의학, 상공처럼 이제 돈이 되는 직업들을 조금 더 키우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 돈을 벌 수 있는 학교들을 발전시킨 것은 다 대한제국으로 연결하면 되겠다. 중학교는 사실 돈 버는 학교는 아니지만 중학교에서 판치기를 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지? 네. 판치기에도 돈 벌어봤나? 안 벌어봤습니다. 그래. 아주, 중학교 때부터 그 실업, 철도, 의학, 상공 같은 이런 머니의 그 성격을 보이지는 않았네. 네, 맞습니다. 그러네. 자, 아주 범생이었네. 그럼요. 좋아요. 네, 다음. 자, 한성전기회사가 너무나 중요하지. 그치? 한성전기회사 1898년에 만들었던 최초의 전기회사고, 이 한성전기회사에서 전차를 개통시킨 것은 1899년이었지. 자, 광제연은 대한제국이 운영하고 있었던 병원이 되겠고, 서북철도국은 경의선 부설을 시도했던 그러한 기관이라 볼 수 있겠다. 근데 경의선을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결국에는 대한제국이 만들지는 못했어. 결국에는 일본이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시도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 사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들었겠지. 네. 대한천은행 같은 이런 은행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한제국이 했었고, 이 내장원이 정말 중요해. 내장원이라는 기관은 대한제국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정을 확대하는 기관이었어. 그래서 홍삼 등의 수입 사업을 많이 펼쳤고, 그에 대한 반발로 제주 밀란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대한제국의 재정을 높이기 위한 내장원 기관의 확대 정책, 여러 가지 수입 사업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꼭 잊지 말도록 하길 바래. 네. 자, 도량령 관할하는 평시권도 있었고 보부상 관할기구 상무사도 있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다. 근데 내장원이 중요한 거지. 국가 재정을, 대한제국의 재정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 잊지 말기 바래. 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자, 이 대한제국이 황제권도 높였고, 자, 군사력도 강화시켰고, 자, 자주외교도 표방했고, 경제에 많은 변화를 추구했었다라는 것이야.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인해 봤고, 자, 먼저 이 대한제국과 그리고 독립협회와 관련된 자, 이 기출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독립협회에선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고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그렇지. 관민공동회 때 헌의 6조 채택한 다음에 고종황대한테 바쳤었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정책들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 구본 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권을 강화하였다. 상공업 진흥책을 펼쳐 황실 스스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민간회사 설립을 지원하였다. 자, 이른바 시산업 정책이라고 이해하는 거지. 대한제국의 이런 개혁까지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주제인 만큼 꼼꼼한 복습이 필요한 내용이라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